자, 우리 그 다음에는 5월 모의고사 문학의 맨 마지막 작품.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주전이라고 있는데 얘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두 가지인 거야. 고전 소설인데 앞 장면은 무슨 장면인 거냐? 얘가 이 불효를 저지른 주인공이 있어. 그래서 이 불효를 저질렀는데 얘가 지금 어때? 저승에 갔다가 개과천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뒷장면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부인이 있어. 부인. 그래서 여기에 여기 불효 저지른 애가 방주전 주인공의 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방주에 부인이 있거든. 얘는 또 지금 어떤 애냐? 여성 영웅에 해당하는 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아예 다른 거다. 그치? 그래서 뒤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전기적인 요소가 나와. 비현실적인 거. 그치? 선관.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얘한테 막 부채랑 칼이랑 뭐 이런 거 주는 것도 있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 호랑이도 막 등장하고. 그래서 요 전기적 장면이고 앞 장면은 뭐다? 개과천선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앞에 한번 봐봐. 쉬워요. 자, 여망이, 염라대왕이야. 얘가 명령을 했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저 새끼 말 안 들으면 아예 기름에 삶으라 그랬어. 그럼 귀졸이 뭐야? 귀신이야, 귀신. 알겠지? 귀신 할 때 그 귀야. 명령을 듣고 가마솥에 기름을 이렇게 붓고 펄펄 끓이며 잡아나오려고 하니까 방주가, 자, 이제 인과관계, 그 시간관계가 중요해. 겁이 나고 두려워. 항상 인물의 지금 심리 나타내는 말은 중요하다. 큰 따옴표 전에 있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럼 얘가 두려워서 빌면서 얘기해. 그럼 뭐라고 나와? 내가 어리석었다. 부모 말 거역했다. 불효한 죄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찌 죄를 모르겠냐.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야. 뒤에 행적을 보면 얘가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 염라대왕 넓으신 덕택으로 다시 보내주면 자기 뭐 하겠다? 개과천선하겠다. 지금 죄를 사해달라. 제발 봐달라. 만일 안 되면 다시 저를 잡아들여서 삶아라. 됐지? 자, 그래서 얘가 했잖아. 자기 무엇할 것을 개과천선할 것을 약속을 해. 이게 다 진심이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죠. 그럼 그제서야 염라대왕 심리에 있어. 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다. 그지? 진심으로 지금 얘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그럼 네가 네 죄를 알고 있으니까 10분 헤아려서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고전소설은 인물 체크 똑바로 해야 돼. 한 번만 등장한 애들도 시험에 나와. 그럼 이제 염라대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한 거냐? 황건 역사에게 명령을 했어. 저 새끼 풀어주라고. 그럼 황건 역사가 명령을 듣고 뒤에 문제 나오지. 봐봐. 시간관계, 선후관계 따져. 얘가 방주의 뺨을 한 번 치니까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된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장면은 뭐 했을 때? 뺨을 쳤을 때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끊어놔. 황청강에 이르렀을 때 모습이 바뀐 게 아닙니다. 뒤에 문제 이게 딱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고전소설은 있잖아. 현대소설에서 안 나오는 출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장소야. 알겠지? 어디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건지 요걸 잘 봐야 돼. 그럼 황청강에서 사람 몰골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의 몰골이 된 거다. 됐죠? 그럼 황청강 갔어. 그럼 얘를 발로 밀어서 물에 빠뜨렸대. 그럼 정신이 아득해서 소름이 끼치고 막 잠인지 꿈인지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깨달았죠. 황현대각 해가지고 자기가 부모 앞에서 하던 거랑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요하죠. 다 뉘우치고 효심이 솟아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된 거. 알겠지? 그래서 잘 봐봐.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룻밤 꿈으로 얘가 깨달은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는 이 꿈이라는 게 뭐가 돼? 각성의 계기가 되는 거다. 알겠지? 꿈이 바로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럼 눈 떠보니까 어때? 동창은 아직 밟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룻밤 꿈이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 부인 정씨가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어. 그럼 부인에게 말하죠. 내가 어리석어서 너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잘 들어. 전일 부인의 지극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때? 이 전에 부인이 방주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큰 따옴표 속에 있는 말을 통해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야 깨달으니까 죄를 용서해달라. 그럼 부인이 기뻐하고 답례해. 야, 구름에 치고 이렇게 한 것 같다? 이 부분 어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 기쁨을 얘기한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있잖아. 완전 어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그럼 부인 손잡고 말하죠. 나한테 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부모의 침소로 갔어요. 그리고 신성문안하고, 신성문안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어때? 정성을 다해서 인사드리는 거야. 그리고 엎드려 울면서 말해. 그럼 부모한테도 어떠니?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서 반성하고 있죠. 불초자 방주는 전일의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불안하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다 앞에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만 읽을 거야. 지금 회과 자책했으니까 한자어가 많이 나오죠. 회과 자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 이거야. 잘못 뉘우치고 자기가 새로 깨달았다는 거. 부모서라 떠나지 아니하면서 지성을 다해 길러주신 은혜를 갚겠다. 그럼 진사부부가 방주의 손을, 그럼 진사부부가 누구야? 방주 엄마 아빠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 야, 네가 이렇게 깨달은 건 천지 실력이 도운 거고 우리 부부의 이거는 흥복이다. 네가 매사를 동동촉촉해서, 동동촉촉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꼼꼼히 잘 살피는 거야. 부모 처자 보존케 해서 방씨 가문을 창성하게 해라. 그럼 그때부터 어때? 물러나와서 갈성진력. 무슨 뜻이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했다. 그래서 공양을 해. 의복지절이라는 건 무슨 말? 옷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절, 이런 걸 지극히 하고, 혼정신성이 뭔지 알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걸 혼정신성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 됐죠? 자, 그래서 앞에까지는 지금 아까 말했던 장면, 방주가 개과천선하는 장면이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줄거리는 뭐냐? 방주는 도적무리를 평정하고 공을 인정받아 벌스에 오른데, 근데 출정을 했어. 포로로 잡힌 거야. 황제마저 포위에 든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나가느냐? 부인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 부인에다가 써놔. 얘가 일종의 뭐에 해당하는 거다? 여성 영웅에 해당한다. 알겠지? 소설이 되게 다채로운 이야기가 함께 결합이 된 거야. 얘가 여성 영웅입니다. 그럼 선관은 신선이야, 신선. 그래서 선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거냐? 전기적이야. 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전기적이야. 홍포, 화관, 그럼 밑줄고 이거 다 무슨 소재? 천기적, 비현실적 소재. 알겠지? 그지?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얘가 싸우는데, 전쟁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죠. 천상의 보배다. 창검도 아니 들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봐봐. 창검도 안 들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도 젖지 않는 게 바로 뭔데? 얘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야? 갑옷 같은 거야. 알겠죠? 우리 봐봐봐. 병사들 갑옷 입고 위에 모자 같은 거 쓰잖아. 그게 이거야. 그래서 콩을 이뤄라. 그리고 또 줘. 열여검이랑 홍선을 줘. 그럼 이것도 똑같이 무슨 소재? 얘도 전기적이야. 이 부채는 지금 조화가 무궁무진하니까 적진향에서 붙이잖아. 그럼 불이 날 거래. 잘 간수해라. 급할 때 당하면 부셔라. 국가 사세가 급박하니까. 그래서 칠판 봐요. 여기 출거가 지금 나란 일이 우선인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부인은 있잖아. 남편을 구하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알겠지? 고전소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야.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뭐도 해결되는 거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문제라는 것은 바로 뭐? 가정의 문제. 남편 구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남편 구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는 게 1차 목적인 거야. 황제가 잡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남편부터 구하지 않아. 그지? 나란 일이 우선이야. 됐죠? 그래서 성관이 있잖아. 검, 칼이랑 부채를 주고 간 데가 없어. 그럼 봐봐.
이걸 주고 갑자기 간데 없어. 이건 바로 뭘 드러내? 전기성을 드러내죠. 그지? 그럼 부인이 공중을 향해서 막 절을 해. 그리고 갑자기 있잖아. 백호, 하얀 호랑이가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 백호의 등장도 당연히 뭐다? 전기석인 거다. 됐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호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방주가 있잖아. 부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떠나면서 있잖아. 딴 부인들한테 집안 잘 보살피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이제 다날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백호이 어루만지면서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왔구나 하고 등에 타. 그리고 와서 봐봐. 집에 돌아왔죠. 공간 체크. 부모 앞에 하직하고 유부인 한낭자하고 작별해. 그래서 유부인이랑 한낭자도 다 누구냐? 방주의 부인이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하고 작별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네는 부모 공양해라. 난 남군과 함께 죽고자 하니까 만일 하늘이 도우면 남군을 만나 돌아올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지하에서 죽을 것이니까 소첩 생각하지 말고. 우리 봐봐. 소첩이라는 거 무슨 말?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요게 바로 소첩이죠. 부모 모셔서 상서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럼 눈물을 흘리니까 유부인하고 한낭자도 다 착한 애들이에요. 슬픔이 이기지 못해서 말해. 효열부인. 얘가 효열부인인 건가 봐. 장정성은 하늘이 알 것이나 여자의 약한 몸으로 어떻게 가냐. 이제 영리별을 멀지 못할 거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이별하는 장면. 그리고 눈물 흘리죠. 자, 그리고 끊어. 부인이 그날로 공간 바뀌죠. 길 떠나 어디 갔어? 서평관에가. 그럼 무수한 적병이 있잖아. 명나라. 얘는 무슨 편? 중국 배경이죠. 명나라 편이야. 그럼 오랑캐들이 명나라 진영을 애웠어. 사면이 철통 같으니까. 그럼 칠판봐. 우리 어울리는 한자성어 다 알잖아. 얘가 무슨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자, 이제 그 다음 미출구어요. 일개 여자의 몸으로 어찌하리요? 에다 미출거나.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야, 일개 여자의 몸으로 어찌할 것이냐?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뭐도 돼? 여기서 편집, 자적, 논평이라고 해도 돼. 서술자 개입도 되고 편집, 자적, 논평도 됩니다. 그러면서 백호에게 얘기해. 지금 황제께서 적진 중에 쌓여서 사직을 보전하기. 우리 사직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야, 나라. 알겠죠? 종묘사직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라의 상징입니다. 전하 보존하기가 어렵다. 네가 평생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공을 이뤄서 봐봐, 이거 나오죠? 국가 보존하고 낭군 만나게 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이야. 남편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됐죠? 우리 이런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선, 공, 후사라는 말을 쓰지. 공적인 게 우선이고 사적인 건 나중이다. 됐죠? 그래서 공적인 거 해결이 1순위입니다. 그럼 백호가 이렇게 듣다가 저 군중에 달려들어 무수의 사람을 물어 죽여. 부인은 연료검을 들어서 풀베듯 해. 적졸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져. 자, 그럼 봐봐봐. 그럼 요 장면 다 무슨 장면? 여기 이렇게 묶어서 싸움 장면의 요약적 제시가 되죠. 그지? 자, 그럼 황제가 적진 중에 쌓여 거의 죽게 돼. 누구부터 구해? 황제부터 구해야죠. 그지? 남편이 아니라. 문득 찬바람이 일어나서 동쪽에서 한 젊은 장수가, 걔가 바로 누구야? 효열 부인인 거지. 얘가 몸에 홍포 입고, 홍포 아까 지금 성관이 준 거잖아. 하관도 마찬가지. 백호 타고 공중으로 달려들어서 무수한 적병을 물리셔. 그럼 정신 차리고 바라보죠. 신하 보면 말해. 야, 넌 사람이 아니고 형용이 천신이다. 하늘이 도와서 대명사직을 보정부자 하시어서 신장을 보냈대. 자, 우리 여기서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천우 신조라 그러지. 그지? 누가 알자 있겠는가? 그래서 황제가 기뻐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끊어. 그럼 이때 부인이 적병 물리치고 이제 어때요? 황제 앞에 엎드린 거죠? 자, 신하니까 아랫사람으로서 그 황제가 급히 단에서 내려와 부인에게 할애하면서 말해. 그럼 부인한테 어때요? 할애한다는 거 무슨 말? 감사 인사하는 거야. 과인이 덕이 없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적진 중에 쌓여 죽게 되었는데 천신이 굽어 살피어서 잔명 남은 목숨을 보정케 하니까 어찌 황감하지 않느냐. 황송하고 감사하다 이 뜻이야. 황감이 뭐냐? 황송하면서 감사하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칠판 봐.
주의할 점이 이런 거야. 너네 이 상황 보면 어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떠니 이 부인의 공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아 보이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 부인의 공 칭찬하는 거 어디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알겠지? 그치? 단순히 그냥 뭐라고 나와? 천신이 굽어 살펴서 날 구해줬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임금이 말하는 장면에 있잖아. 이 장면에 부인의 공을 칭찬하는 장면. 우리 칭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치하라 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 칭찬하는 걸 치하라 그러거든.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면서 있잖아. 출제진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야. 애들 입장에서 안 읽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선택지에다가 잘 만드는 거. 알겠지? 그게 바로 수능형이잖아. 됐죠? 항상 팩트 확인을 해야 한다. 됐죠? 공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 안 나와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요 장면까지 있고요. 방주전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5월 모의고사 문학까지 다 끝난 겁니다.